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리고요. 저희는 폴리라이프의 폴리고, 제가 저번에 구호를 한번 시작을 했죠. 오늘 한번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시작은 반이다. 뭐지? 죄송해요. 구호를 잊어먹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시작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게 폴리라이프의 주제고요. 오늘은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되게 새로운 직업?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직업, 하지만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직업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캐롤 티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 폴리라이프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폴리라이프 때문에 오셨다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큰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캐롤 티처라는 분입니다. 혹시 Can you introduce yourself? Sure. Hello, everyone. My name is Carol. It's great to be back in my home country. I am actually Korean, and I've been living in Canada since 2007. I'm currently studying a PhD in Faculty of Education at Simon Fraser University, Languages, Cultures, and Literatures Stop. program. 저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이 자기소개를 이제 원어민으로 부탁드린 거는 진짜다,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약간 그런 일이었고요. 테스트는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한테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거 진짜,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 머리만 염색을 하고 마치 외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흉내를 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 채널은 진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질문지를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전에 했을 때는 그냥 막 했었는데, 왜냐면 웬만한 다 아는 직업 잘 몰라도 이제 물어보면서 했었는데, 캐롤 티처님께서는 제가 좀 약간 자기소개를 저한테 미리 좀 보내달라. 왜냐면은 워낙 하는 일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접근하기 좀 어려운 거라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되게 많이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질문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처음으로 질문지를 가장 쉽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걸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또 본인 의지가 있으셔갖고 제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롤 티처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교사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분이시고 사실 되게 저랑 이제 어렸을 때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서 있다가 캐나다로 가셨는데 캐나다에서 그쪽에서 온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외국인을 가르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걸 또 가르치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써주신 게 뭐냐면 영어 강사 교사 양성을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그래서 티처 트레이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직업은, 이거는 약간 부업이라고 하시는데, 이민시험 쓰기 채점관 네,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에서 교수 학습원 티칭 앤 러닝 센터 내에서 국제화 전문가로 재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물어볼 거는 그 티처 트레이너랑 그 다음에 국제화 전문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은 일을 교사 양성에 힘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교사 양성이 어떠한 건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네, 교사 양성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너무 많아졌는데 테솔이라고 해요. 테솔? Teaching 테솔 English 알아.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맞아. 테솔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캐나다에도 그게 있고, 캐나다는 이제 어학원에서 일을 하려면 그
이제 어떤 기관에서 서티피케이트이 1, 2, 3단계가 있는데 네네네. 1단계는 수료를 해야 돼요. 어디서든 학원에서나 일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 1단계 프로그램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학생들에게 맞춰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조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막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막 만드셨던 기억이 나서 네네. 혹시 지금도 그런 일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이제 뭐 국가 자격증은 아닌데 아무리 어떤 기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틀은 잡혀 있어요. 네, 틀은 그렇겠다. 잡혀 있고 꼭 이 안에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크게 나눠져는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론 수업 몇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실습 몇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론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 트레이너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맞아요. 같은 정식 커리큘럼이라 하더라도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테솔이나 ESL이 이제 정규 학교 과목으로 들어있고 그 교사 자격증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BC주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있는 곳이 서부에 있는 밴쿠버 BC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아무래도 BC주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네네. 예. 그래서 어떤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화면을 있고요. 보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컨닝 하시는 거 아니죠? 컨닝은 아니에요. 네. 저 카메라를 보고서 말씀해 주세요. 폴리님은 눈빛으로 보려니까 부끄러워서. 아니요.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이상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테솔 오는 학생들이 로컬 학생들도 있고, 각자의 나라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었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이 자격증을 어쩔 수 없이 따야 되는 경우, 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한국이나 여기 원어민 교사들 많죠.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언어 가르치는 게 뭔가 해갖고 와본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또 한국이나 일본 친구들이 캐나다에 어학연수로 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자격증을 갖고 가고 싶다 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어학원들은 테솔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냥 ESL 학생들 대상으로 실습을 이렇게 약식 실습을 하고 하는 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영어 수준이나 영어 레벨이나 이런 걸 좀 해갖고 그래서 받아야 돼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어쨌든 어려운 내용인데 당장 내가 테솔을 자격증을 딸 거야. 사실 그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이미 이제 넘어서서 그 선생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캐롤 티처 같이 되는 거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직업인가요? 티처 트레이너는 사실 젊을 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경력이 많을수록 좋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학력도 그 학교에서 제일 높긴 하지만 학력뿐이 아니라 이제 경력이 제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해서. 그거 모르죠. 저는 1998년도부터.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 전에 경험들을 좀 인정을 많이 돼요. 해줬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근데 영어를 겁나 잘해. 그리고 자격증 다 땄어. 그럼 바로 못해요? 트레이너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할 수는 안 있지만.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왜? 원래 이제 캐나다는 강사를 한 지 한 최소 5년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왜냐면 이 교사 양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찰흙 그 모양판에 찰흙을 집어넣듯이 찍어내는 게 교사 양성이 아니라, 그렇지. 티처 트레이너가 되려면 이 개개인의 그 내 트레이니들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내서, 어떤 학생들은 사실 레슨 플랜은 너무너무 잘 짜는데 막상 딱 학생들 앞에 섰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는 선생이 안 돼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틀에 맞춘다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러면
학원 우리나라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본사에서 커리큘럼을 짜거나 이런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딱딱 할 수 있는 친구, 재능이 있다. 어떤 친구들은 교구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쓸 줄을 몰라. 그러면 교구를 만드는 쪽에서 연구팀으로 갈 수 있고 출판도 있고 사실 다른 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보여주는 게 사실 티처 트레이너라서 내 안에 널리지 베이스, 지식도 있지만 익스피리언스, 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저는 저 수준에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막 선생님은 애들을 가르치는 거라서 단순히 생각하면 교수님도 그렇고 다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저는 늘 학생이었는데 사실 그 가르치는 그 인격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재밌게 가르쳐주는 분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커리큘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이제 아이들에 맞춰 잘 짜서 잘 가르쳐주면은 인기 있는 선생님 막 되는 거고 그냥 책 읽듯이 있는 저희가 이제 맨날 졸았던 그 수업 정말 너무 졸렸던 그 수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도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교직을 안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다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쪽도 좀 비슷한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조금, 처음엔 찍어냈어요.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또 경험을 많이 쌓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선생님, 조금 더 방향을 얘가 이 친구가 정말 선생님을 잘 만나도 봐주시고 좀 더 카운셀러처럼 대주실 수도 있고 그런 경력이 많이 쌓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테소는 원래 성인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보면 아, 저분은 성인보다는 어린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추천을 하는 게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캐롤 티처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제일 먼저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취업을 하셔서 맛있는 걸 저희한테 많이 사주신 그런 부자 언니 친구인데 그때는 아이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네. 처음에 꽤 오랫동안 아기 대상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시다가 근데 성인을 가르치게 됐는데 어때요? 누구 가르치는 게 더 재밌고 어떤 게 좀 뭐 장점 단점이 있어요? 사실 재밌는 거는 우리 필드, English Language Teaching 필드에서는 어린이 가르치는 거를 상대적으로 어른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급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렇지만 사실 제가 둘을 다 경험해 본 결과 아이들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리고 훨씬 신경 쓸 게 말을 많고 안 듣, 예. 잘 따라오지를 않고 네. 솔직히 그때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맞아요.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거 왜냐면 제가 그거를 왜 아냐면 제가 어학연수 저 지금 영어를 못하는데 어학연수를 갔을 때 그 선생님 외국인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치는데 성인이잖아요. 성인인데 내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애인 특수 교육을 따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성인이 영어를 못하는 거 사실 참기가 되게 답답한 맞아요. 대가 안 통한 너무 답답한 네. 그런 거를 견디면서 침착하게 좀 더 쉬운 영어로 나를 상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게 말이 좀 잘 못하는 아이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참을성. 사실 그거는 그래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원어민, 그 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때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오히려 국제 학생들 아니면 영어를 제2 외국어 아니면 foreign language로 쓰는 분들은 그런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어민 분들, 소위 원어민 분들이라는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런 걸 이제 커리큘럼에 짤 때 얘기를 하고 해줘야 돼요. 사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지에 없는 게 자꾸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는데 아니 보통은 저희가 막 이러잖아요. 뭐 무슨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은 너무 하기 힘들어. 경쟁률이 세. 네. 아니면 그쪽은 뭐 사실 그쪽에는 경쟁률이 안 세라는 직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 하는 사람이 없어. 그쪽은 뭐 저기 블루오션이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다 힘들어. 보통 저희 요즘에는 뭐 연예인도 힘들어,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 웹 디자인도 다 직업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요? 이쪽도 막 되려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해서
한가요? 어떤가요?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분들 경우는 이제 뭐 남편분이랑 유학을 갔다 왔어. 남편분은 직장을 가졌는데 난 뭐 하지? 하다 보니까 난 애도 키웠는데, 아니면 뭐 애가 있든 없든 그러면 이 영어를 어떻게 좀 써볼 게 있나? 그러면 영어 유치원 쪽도 많거든요. 이제 제가 영어 유치원 좀 이름만 대면 하는 그런 곳에 되게 오래 일을 한 건데 되게 비싼데. 네, 네, 말만 하면 알죠. 근데 네, 광고를 네.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유치원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아니 근데 티처 트레이너니까 네. 근데 어린이 말고 어린이도 어린이 가리킨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지금은 그 티처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경쟁률. 티처 트레이닝에 대한 경쟁률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쉽게 이제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운이 따르긴 했어요. 왜냐면 겸손하신 거죠. 아니에요. 왜냐면 경력이 제일 많았고, 나이가 학원에서 그 일하던 그 칼리지에서 제일 많았고, 경력도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 서류상 결격 사유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디다 아까 무슨 기관에다 얘기해서 이 사람을 트레이너로 쓸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석사를 그때 하고 다 끝났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인정이 됐던 거예요. 석사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왜냐면은 전공이 역사 히스토리였는데 그러면은 그쪽 교육 쪽으로 이제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석사를? 석사 첫 번째 거는 교육학, 그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 교육학을 하신 거구나. 그다음에 둘째 석사는 교육 철학. 교육 철학. 예, 그렇게 했어요. 교육 철학 굉장히 중요하죠. 철학이 있어야 돼. 모든 거 생각을 할 때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올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국제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항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육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뭘 못 쫓아가는 느낌이고 뭔가 머물러 있는 느낌이고 항상 해외 해외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특별한 지역의 커리큘럼이나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 내에서도 그렇게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약간 국제화에 뭔가 힘쓰고 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국제화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문자답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국제화 자문은 교수의 관점으로 본 국제화고 캐나다의 대학이 국제화에 맞는 대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고 컨설팅을 한대요. 우리 캐나다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외국에서 막 학생들이 왔을 때 이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렇게 국제화가 되어 있나 자문하고 스스로들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외 것을 컨설팅을 하고 뭐 이러는 그러니까 대충 이래요. 그 이제 캐나다에는 한국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국말로 본지 모르겠는데 이제 캐나다에는 이제 모든 대학이 티칭 앤 러닝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법을 상향시키기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그쵸. 그런 부서예요. 나 그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왜냐면 이제 박사 학위를 땄다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땄다 그래서 내가 가르칠 줄 아는 건 아닌데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학 쪽에서 학생들의 설문을 해본 결과 그 교육의 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도우려고 만든 건데 이제 저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티처 트레이닝인데 교수분들, 교수님들께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네, 좋은 말이 그래서 있죠. 티칭 앤 러닝 센터에서 컨설트나 뭐 스페셜리스트란 이름을 학교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해서 대학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각자 대학에, 한 네네. 대학에서 그러면은 캐나다의 모든 다 대학은 있어요. 그런 국제화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 컨설팅을 받고 있고 혹시 우리나라도 그 컨설팅을 받고 있나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던 아니면 자체 내에서 연구는 하는 게 아마 필요한 거니까 언제나 네네. 요즘은 하나잖아요, 세계는. 그렇죠. 네네네. 인터넷으로 너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언제 어디서나 어디 곳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한 명도 없고
SNS를 잘하는 사람이 정보는 짱. 뭐 아무리 공부를 한 사람보다 지금 뭐 저기 네덜란드에서 뭐 한데 뭐 교수님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다 네. 통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면은 물론 다 공부들이 다 전문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국제화 쪽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어느 회사를 갔을 때 좀 일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출 수입 모든 물건들이 지금 이제 뭐 전쟁이 났다고 해서 물건이 다 끊기고 교류가 끊기고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끊겼을 때 전 세계 어느 곳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듯이 영국에 걸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살아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도 국제화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직업이 다 재밌어요. 티처 트레이닝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호기심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연관이 되셔서 이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운이 좀 따랐어요. 사실 겸손하시네.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땡큐 코로나인 경우인데 이제 티처 트레이닝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캐나다는 2020년 3월 18일 모든 5인 이상의 모든 사무실은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닫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제가 이 대학에 지원을 한 지 꽤 오래가 됐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뭘 지원했었는데? 이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를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원을 한 네, 거죠? 지원을 했죠. 왜냐면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일과 뭐가 많이 다를까 했는데 엄청 달랐어요. 근데 잠깐만요. 자꾸 말을 끊어서 나 너무 궁금한데 네네.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냥 어디서 정보를 들었어요? 그 디스크립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그 직업이 어떤지 이렇게 쭉 쓰잖아요. 공고에 나와요. 엄청 길게 나와요. 그게 캐나다 대학은 노조가 굉장히 세고 그래서 이게 규격이 있어요. 뭐가 다 써져 있어야 되고. 이 대학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서 직업이 쫙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공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특이하고 괜찮고 또 딱 좋았던 게 이제 그 전에도 그 직업을 한번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안 되는데 그분이 되고 나자마자 육아휴직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러고 이제 아니 나 왜냐면 교육학을 공부하셨다고 하고 약간 컨설팅이라는 거는 특히 국제화 컨설팅이라는 국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직이 높여들고 또 교수를 컨설팅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이 직업을 오래 하면서 내가 가끔 가다가 컨설팅 아닌 컨설팅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그냥 누가 물어보시면 해드리는데 그만큼 교수를 컨설팅한다, 대학을 컨설팅한다는 그것도 국제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식을 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또 어느 순간에 가지고 공부를 또 따로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니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그게 제가 있는 부분이 아까 티칭 앤 러닝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하는 국제화 컨설팅은 교육학적, 교수법적 입장 그 측면에서 보는 국제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나 경제학적으로 보는 관점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나 경제학적으로 보거나 뭐 국제 무역 쪽으로 교류 쪽으로 보게 되면 교류나 확장, 그 다음에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국제 학생이 하나 캐나다 대학에 들어오면 그 학비가 얼마며 이제 부족한 비용을 충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게 국제화의 첫 발은 약간 그랬어요. 늘려라 확장해라 다 데리고 와라. 교수든 학생이든 약간 그런 식이었고 근데 이제 제 입장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쪽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를 원했냐면 그 직업에서 국제 학생들을 더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 입장은 내실을 기하는데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와의 막 교류나 협력에 대한 컨설팅은 제가 아니고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그럼 우리 대학은 정말 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직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해가 좀 필요한 그리고 네. 다른 직업 같으면 제가 이렇게 깊이 안 물어보는데 지금 캐롤 티처가 하는 그런 국제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되는 것도 약간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약간 궁금증을 해소하듯이 좀 물어봤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패스할게요. 네네. 네, 왜냐면은 뭐 유학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직업이랑 좀
다를 것 같아서 이 연락 직업은 네네네네 연락을 어떻게 드리면 되죠?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캐롤 티처한테 자문 얻고 캐나다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캐나다 가시거든요. 이제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사실 법적으로 제가 자문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장단점 유학생이었던 입장에서는 해드릴 수 맞아. 있고 사실은 그 입장으로 이 직업이 된 거예요. 제가 맞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잘 됐다 해서 고용이 된 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좋은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네. 알선소 같은. 네. 요거는 네. 뭐 이런 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요 두 질문은 제가 패스를 하고 네네. 캐나다 이제 유학 겸 지금 이민까지 이미 이민이 되신 건가요? 네, 저는 영주권자예요. 영주권. 이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제가 친구인데 잘 몰라요. 맨날 얘기해도 저는 깊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혹시 일단은 캐나다에 있으니까 이거는 또 캐나다에 치쳐고 하시니까 요 질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로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언이나 경험담을 간단하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유학을 내가 왜 원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거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원을 갔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다가 어쩌다 보니 이민했어요. 전 이민이 목적이 전혀 아니었고요. 근데 만약에 난 이민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민에 가장 도움이 될 직업에 도움이 될 것들, 그러니까 주마다 원하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어느 정도 맞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공략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신 어차피 그런 이민이 가려면 네. 뭐 캐나다에 뭐 이런 거는 다 찾아보면 네이버나 뭐 어디서 다 검색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을 갔었고요. 누군가는 호주로 가고 누구는 뭐 필리핀도 가고 하는데 이제 캐나다로 만약에 캐나다가 다른 나라보다 이런 점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장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네. 정식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이제 네. 학위 있는 거나 아마 제 기억에는 10개월인가 1년 정도짜리의 정식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실 경우는 이제 같이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분은 일을 할 수 있는 퍼밋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런 정식 학교를 다니실 때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고 다른 나라는 못해요? 딴 나라는 일 못하세요. 어학연수는 또 해당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대학원이나 대학을 다니실 경우는 교통비가 학교에서 이제 너무 학비에 좋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년제나 이제 대학원 2년제를 끝내시고 나면 그 최대 3년까지 워크퍼밋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는 워크퍼밋.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막이 안 나와서 그렇구나. 워크퍼밋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 이유는 캐나다는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캐나다가 수도 있겠구나. 젊은이들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모으고 싶은데 그렇다고 아무나 데리고 올 수는 없고 우리의 문화에 뭔가 이제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퍼밋을 3년 동안 아무거나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1년 정도 풀타임을 일하고 나면 이제 뭐 이민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옵션이 좀 더 생기세요. 녹아드셨나요? 그 캐나다 그러니까, 정부의 취지처럼 녹아드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어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제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쉽게 녹아들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 영어가 다가 아니에요. 그치. 문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물론 영어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특권은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정착을 한다는 것은 언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네, 그리고 정말 너무 많고 제가 당장 지금 회사에도 내가 지금 정착을 하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면 오죽하겠어요. 진짜 지금 한국을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이때 이 공간 안에서의 제가 저를 보는 그 느낌, 마음가짐과 제가 캐나다에서 지금 10몇 년을 살았는데 그 느낌은 달라요. 약간 뭉클하다. 네, 캐나다는 항상 제가 불안해요, 약간. 네. 약간 저희가 타이밍이 긴데 너무 여쭤볼 게 많아서 지금까지는 캐롤 티처의 약간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1편을 여기서 한번 끝내고 2편에서 좀 더 어떻게 성장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면 또 이런 키러리 티처가 될 수 있는지에서 알아볼 거라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